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 나온 책 비행착각 플라이트 일루전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고 분석에서 상황인식이라든지 공간 정의 상실 또는 비행착각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공간 정의 상실 또는 비행착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쉽지 않죠. 물론 군에서는 비행 착각에 관한 소책자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에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한 책은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인간의 감각은 완벽할까요? 비행 착각은 인간의 감각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비행 착각은 실체적 존재가 없고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항공사고를 분석하고 경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원인을 추정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습니다. NTSB 사고 조사에 따르면 일반 항공사고의 5에서 10%는 공간 정의 상실이 주 원인이고 이 중 90%는 치명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간 정의 상실. 일반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할 때 이를 dis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 상실이죠. 지상에서는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혼동되는 상황이지만 공중에서는 이에 더해 몸이 똑바로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정위, 즉 몸이 똑바로 서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중에서 시계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몸이 기울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위상실 또는 공간 정위상실이라고 합니다. Spatial Disorientation이죠. 이 비디오의 클립은 경비행기가 고도 6,000피트에서 구름 속을 체험 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종사에 본 그대로의 모습인데 구름밖에 안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난기류가 있어 흔들리고 있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시계비행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FAA 사고조사에 따르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조종사가 구름이나 IMC 상태로 비행 중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78초였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의 평균 나이는 30세, 조종 경력 10년, 비행 시간이 1,500시간, 그리고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25회 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문 지식이나 훈련, 비행 경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공간 정의 상실 위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조종 경력 10년이야. 비행 시간 1,500시간이야. 이 정도 구름쯤이야?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시계비행 조종사는 구름 속에서 불행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계비행은 대부분 저고도 비행이죠. 이 상황에서 제일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장애물 충돌이죠.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심리적 위축은 판단력을 의리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공기는 계속 비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구름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획된 비행 경로를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보이는 지형을 찾기에 온 신경을 곤두섰습니다. 다른 것을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구름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지형을 발견했을 때 조종사는 이 구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선회를 포함한 급기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져나왔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구름은 연속해서 밀려오는 경향이 있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급기동하는 순간 항공기 움직임과 감각기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반대의 조작을 하는 치명적 실수가 시작됩니다. 계기 훈련을 받지 않은 조종사는 위험을 느낀 순간 계기의 지시보다 자신의 감각에 의존하고 생존을 위한 초인적 힘으로 항공기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달린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항공기나 운용 한계를 벗어난 기동이나 자세가 되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공중에서 항공기는
피칭과 롤링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물론 지형을 참조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이나 안개로 시계가 차단된 상황이라면 항공기 운동 방향과 반대의 감각을 느끼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이것이 시계비행 조종사의 불운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 그림은 2020년 1월 세계적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지요. 기장은 비행시간이 8,000시간이 넘고 10년 이상 그리고 계기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였지만 구름 속에서 헤매다 추락해 탑승자 전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리콥터 8,000시간이면 상당한 비행 경력입니다. 이 베테랑 조종사는 관제 기관과 정상적으로 교신을 하면서 비행 중 갑자기 선회하여 상승을 시도하다가 지형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 레이더의 조력을 받고 있었지만 주변에 찍힌 사진을 보면 기상이 시계비행과 계기비행 사이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현지에 익숙해 있어 회항이나 가까운 장소에 착륙하지 않고 시계비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는 전형적인 시계비행 조종사의 사고 사례와 유사합니다. 보이는 지형을 찾았지만 연속해서 밀려오는 구름 속에 있는 높은 장애물이 급격하게 다가오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급상승 기동 중 충돌했을 것으로 봅니다. NTSB는 조종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공간 정의 상실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사고의 주 원인으로 70에서 80%가 인적 과실로 판명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근 사고 분석에서 주요 문제가 되는 인적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만, 방심, 압박감, 과도한 자동화 의존, 상황 인식 능력 부족. 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 책은 5부로 구성하였습니다. 차례에서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반부에는 미리 보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차례를 한번 볼까요? 제1부는 비행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비행할 때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구나. 주요 위험 요소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2부에서는요. 감각기관과 시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감각기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기관이 과연 공중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시각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요. 비행착각의 위험, 그 다음 비행착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4부에서는 조종사 시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종사 되기 위해서도 또는 현재 기성 조종사들도 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조종사 시력을 잃으면 사실상 조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조종사 시력 기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시력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수술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부에서는요. 고속비행 있잖아요. 고속비행에 따른 신체 영향. 즉 주로 전투기 조종사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고개비행하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은 상업용 항공기에서도 고속비행 중에 어떠한 신체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중력성 힘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다룬 게 있는데 그 지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별로 한 두 쪽씩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한 겁니다. 자, 1부죠. 공간 정의 상표가 버티고 있잖아 뭐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그림을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3부 비행 착각. 다음에 4부에서는 조종사 시력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것은 시력 교정술이죠. 여러 가지 많은데 요거에 대해 관심이 갖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속 항공기와 주로 이제 전투 항공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속 항공기와 신체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일반 체험 비행에서 지락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림을 보면 대략 알 수 있겠죠? 항공 안전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